서아프리카 사막지대에 사는 도곤족은 말리 안에 거주하는 주변 부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민족들처럼 도곤족도 진흙으로 지은 오두막이나 동굴에서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말을 타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밭에는 기장 씨앗을 뿌리며 문자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이 민족을 둘러싸고 최근 이렇게까지 학술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순서를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놀라운 역사. 1930년대 프랑스의 민족학자 마르셀 그리올은 도곤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민족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이들은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었기에 주변에 더 문명화되고 인구가 많은 민족들에게서 받은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전통과 전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올은 도곤족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거의 동료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곤족이 그를 신뢰한 정도는 매우 커서 그가 신관 직책을 맡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 임명 덕에 부족의 대부분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비밀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임명된 신관이 지키는 임명받은 사람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동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동굴을 지키는 사람이 사망하면 곧 다른 후임자가 바로 선출됩니다. 그렇게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것이었죠. 그 밖에도 그리올은 수많은 전설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없으므로 이 전설들은 신관 계층을 통해 대대로 구전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도곤족의 역사적 사건과 현대 연표를 비교해보면 이 부족은 1300년부터 반디아가라 절벽지대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니제르강 상류, 지금의 수단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도곤족이 거주하는 곳은 바위 절벽 아래에 평평한 지붕에 진흙집이 질서 없이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싸움을 하는 남자들이 몸을 똑바로 펴고 서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낮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곤족은 원래 평화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덕분에 그리올이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그리올은 전해들은 모든 비밀을 논문으로 발표했고 말하자면 그 신뢰를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도곤족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분명 부족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반대했으리라 짐작되는 인물이 부족의 노현자 오고테메리입니다. 민족학자 그리올의 기록에 따르면 부족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오고테메리가 32일 동안 그리올에게 가장 깊은 비밀 정보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를 당황하게 만든 지식.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올의 논문은 별다른 화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원체 이런 논문은 소수 전문가 외에는 흥미를 갖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뀐 건 도곤족의 세계 질서관에 대한 글 중 하나가 우연히 유명한 영국 천문학자의 눈에 띄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학계의 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영국의 천문학자를 그렇게까지 놀라게 만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자조차 모를 것만 같던 도곤족이 현대 천문학이 비교적 최근에 얻은 천문학적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지식은 상당히 단편적이었고 주로 시리우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리우스는 큰 개자리에 속한 항성이며 지구에서 약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온도와 지구와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죠. 우리가 시리우스라고 부르는 이 별은 사실 둘이 이루는 이중성계입니다. 하나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 A이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1844년에 발견된 백색 외성 시리우스 B입니다. 두 별은 약 50년 주기로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으로 물질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압축된 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에는 시리우스가 붉은 빛을 띠는 별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시리우스 B가 붉은 껍데기를 잃은 시기를 천문학적으로 보자면 아주 최근인 서기 2세기쯤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곤족의 개념에 따르면 시리우스는 2개가 아니라 3개의 별입니다. 도곤족 신과는 그중 하나가 밀도가 아주 높은 백색 외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시리우스 B가 시리우스 A를 한 바퀴 도는데 50년이 걸린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또 도곤족은 시리우스 B가 바깥층을 잃게 된 폭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관들이 알고 있는 우주와 태양계 관련 지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목성 주위에 4개의 큰 위성이 있고 토성에는 고리가 있으며 화성에는 위성이 2개, 그리고 금성에는 위성이 하나 있다고 여깁니다. 도곤족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올에 따르면 대신관은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 즉 물질이 고밀도 상태에서 폭발하며 태어난 우주의 전반적인 개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자도 없는 이 부족이 현대적인 우주 탄생 이론과 거의 똑같이 빅뱅 이후 물질이 식으면서 은하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의 원시 상태의 도곤족이 이런 고도의 학술 개념을 어떻게 전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외계인 전설. 그렇다면 도곤족 신과는 시리우스 성계와 우주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어디서 얻었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별에서 지구로 내려온 외계인, 즉 시리우스인이 전해줬다는 겁니다. 도곤족 전설에 따르면 약 700년 전 시리우스의 제3행성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이 땅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 외계인들은 머리에 액체가 든 헬멧을 쓰고 비행 접시를 타고 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 비행 접시는 오늘날 우주복 헬멧과 흡사한 기이한 물건을 머리에 쓴 생명체의 조각 옆 바위에 새겨져 남아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진이 여러 출판물에 많이 실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바위에 새겨진 그림의 시대가 13세기, 즉 700년 전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관들은 이렇게 받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주기 위해 외계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도곤족은 자신들의 스승을 잊지 않고 50에서 60년에 한 번씩 시기 축제를 열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축제 주기가 시리우스 A와 B가 공통 질량 중심을 도는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곤족은 시기 축제 때 세계가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 때 시리우스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고 확신합니다. 시기 축제를 위해 나무로 만든 가면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 가면들은 버리지 않고 따로 마련된 장소에 보관됩니다. 여기서도 보관된 가면의 수를 보면 시기 축제가 약 7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우연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했을까?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에서는 시리우스 외계인이 도곤족에게 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미국 과학자 로버트 템플이 지식의 기원, 문명은 시리우스에서 왔다라는 저서에서 외계인 존재의 높은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 외계인설의 과학적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가 찾는 것은 외계인 방문 증거가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한 가설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 존재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로는 선교사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도곤족은 1920년대에 이 지역에 온 가톨릭 단체 화이트 파더스 소속 선교사에게서 우주와 시리우스 관련 지식을 배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선교단이 실제로 도곤족을 방문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이 단체가 말리에서 활동했던 것은 맞지만 접근이 어려운 반디아가라 고원지대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죠.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선교사들이 도곤족의 시리우스 신앙을 그들 목적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순박한 도곤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제들이 도곤족 전승과 맞춰가면서
우주 지식을 전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건넨 우주 정보는 당시 유행하던 신문 기사에서 얻어온 것이라는 설입니다. 실제로 1920년 무렵 처음 발견된 백색 외성과 시리우스 B의 궤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매체에 크게 보도되었죠. 학자들은 도곤족이 선교사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신화에 녹여냈고 그 후 그리올에게 전해줬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목성에는 8개의 위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들은 4개만 있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금성에는 위성이 없다는 게 확실한데 왜 금성에 위성이 있다고 주장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이 원시 부족이 지닌 놀라운 우주 지식의 출처에 대해서 학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천문학자 디터 헤르만이 내놓은 신뢰할 만한 견해를 한번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외계인이 도곤족에게 지식을 전해줬는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찬성도 반대도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